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4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버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읽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광고는 대가성이라기보다는 저희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고 계신 거를 홍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많이들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터 키치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은 잘 모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치클럽의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해 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팟캐스트입니다.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좀 시네타운 3구 삼동유황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키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딸 생일이라서 부산에 내려가게 돼가지고 부산에서 1박 2일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근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일요일 저녁 시간에 편집을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그 편집본을 들으실 수 있게 항상 스케줄을 했었는데 저희가 수원 도착 시간이 거의 밤 10시 반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오고 하면 11시, 씻고 자고 하면 거의 12시가 될 것 같아요. 일요일 편집, 월요일 오전 업로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월요일 퇴근 후에 편집하고 화요일 아침에 편집본이 업로드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될 것 같아서 그 스케줄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랄 거는 없고 지금 가장 인터넷에 뜨거운 감자죠. 하이브 사태.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거의 민 씨가 엄청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러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켰는데 이번 하이브 사태에 그 정도만 관심이 있었지 막 깊숙이 관심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설명 같은 거 읽어봐도 기사 같은 거 읽어봐도 다 경영적인 용어들 많이 나오고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라서 그거를 제가 읽어도 100%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런 정황이구나, 그냥 큰 맥락이 이렇구나, 요것만 이해하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왜 저게 안 되는지 왜 저게 묻는지 이런 것들은 100%다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가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처음에는 막 플래시 터트리지 말아주세요, 사진 셔터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장시간 동안 요청을 하는데 그 와중에 커뮤니티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저 사직 인사를 부른 것도 저 민씨 측에서 부른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 라이브만 보면 기자들 좀 자중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러게 왜 불러놓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만감의 교차를 하다가 초반에는 막 자기 감정 호소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민 씨의 감정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닐 텐데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더 이상 좀 안 봐도 되겠다 싶어서 껐다가 갑자기 SNS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켜봤더니 작두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는 다시 돌리기 가능하잖아요. 다시 제가 껐던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보기 시작을 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 기자회견을 대하는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사용한 거친 언어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공시석상에서 그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런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하죠. 화제성은 있을지언정 뭐 잘했다라고 뭐 박수 쳐주긴 힘든 거긴 하죠. 거기서 했던 그 말의 내용들도 그냥 본인이 왜 억울했는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만 보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음부터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주세요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이브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반박하다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겪어왔던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처음부터 이제 본인의 입으로 쭉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개인의 깡따구는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론도 약간 반반이더라고요. 그 자리가 있고 나서, 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는 여론도 있고, 아, 이거 기자회견 듣고 보니까 억울한 만 했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여론과는 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그 법정에서의 판결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서 그 기자회견이 얼마나 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법적 공방의 끝이 어떻게 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식도 없고. 일단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잘잘못을 이야기를 해야지. 뭐 아직까지 뭐 여기저기 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분석해가지고 내놓는 이야기들은 사실 양쪽 입장을 뭐 100%뭐 물론 뭐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뭐 다 자기 얘기인 거잖아요. 그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는 법적 공방이 끝나고 나서야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 기자회견이 레전드였다라는 거는 인정하고요. 화제성 면에서 레전드였다는 거 인정을 하고 밈화가 돼가지고 짤들이나 어떤 2차 창작물들이 엄청 돌아다니던데 와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악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막 그 상황을 재밌게 재포장해가지고 막 2차 가공해서 퍼뜨리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능력치가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죠? 솔직하다고 걸크리시로 팬들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생긴 것 같긴 한데 그거랑 그 법정에서 그 공방의 결과랑은 또 이제 별개인 거니까 그죠?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자랑 티셔츠도 지금 완판 행렬이라면서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들 제 지인들은 오히려 원래 그 모자 가지고 있던 지인들이 한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다녔는데 이제 못 쓰겠다고 괜히 그거 쓰면은 이 유행에 민감해서 뭔가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 기자회견 전에는 그냥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쓰고 있던 모자인데 이제는 못 쓸 것 같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법정 공방까지 가면은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방송했던 거 편집본 업로드 했고요. 이번 주 방송의 편집본은 월요일 오전이 아니라 화요일 오전에 올라간다. 요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랑 로봇드림의 후기를 두 작품을 같이 다루면서 이제 상실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제 맘 같지가 않은 게요. 이 로봇드림이랑 너와 나 후기도 그렇고 예전에 했었던 그을린 사랑 후기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조회수의 그 세계라는 거는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 후에 뭘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턴트맨을 봤고요. 스턴트맨은 사실 다음 주 개봉작이에요. 다음 주 개봉작이지만 시사회에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먼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윤관님과 함께 봤고요. 시사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본이 1인 2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랑 같이 가실 분 했더니 이제 윤가님께서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윤가님을 모시고 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영관까지 윤가님 원래 계시던 곳에서 거의 2시간
편도 2시간 거리인데 그 2시간 거리를 달려서 와줬고, 그리고 윤가님이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라서 시험 기간이라 그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새고, 그리고 그 전날 점심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그 수원역에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장 그 순댓국밥 집에 데리고 가서 순댓국밥을 먹였죠. 순댓국밥이랑 모듬 내장 이렇게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새고 왔지, 공부하다 왔지, 그리고 전날 점심부터 굶었지, 이 상황이니까 윤가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속된 말로 코 박고 먹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얼굴을 한번 들지 않고 계속 그 국밥 먹을 때 그 리액션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은 그 왜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와, 저렇게 잘 먹으니까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먹는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사주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윤관님이 또 착해가지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저 오늘 점심값은 얼마 보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아니, 설마 내가 거기서 엠빵 하자고 하겠어요? 아니, 아니, 봐봐. 나이만 봐도 저는 직장인이고 윤가님은 대학생인데 아니 내가 엠빵 하자고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내 방송 청취자이시기도 하고 멀리서 오셨는데 아니 제가 설마 그거를 엠빵 하자고 하겠습니까? 하면 양아치지. 뭐라고 답장을 해야 내가 고민을 했어요. 뭐 에이 너도 이런 식으로 좀 장난스럽게 얘기할까 하다가 좀 훈훈한 마무리를 맺고 싶은 마음에 맛있게 드시는 모습으로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가님 진짜 순수하고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스턴트맨을 보고 왔습니다. 시사회로 보고 왔습니다. 이게 아직 개봉을 안 한 작품이기 때문에 리뷰를 할 때 내용을 아예 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알고 보면은 재미가 반감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빼고 예고편에 공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뭐 공개되어 있는 뭐 시놉시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위주로 제가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 1981년부터 86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더 폴가이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고요. 이게 국내에는 이 스턴트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지만 원제가 더 폴가이라고 해서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이제 스턴트맨으로 좀 의역이 돼서 들어온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데이비드 리치 감독의 작품이고요. 그 전작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했죠. 요 감독님의 블리트레인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블리트레인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고 실제 흥행면에서도 완전 좀 참패를 했죠. 심지어 브래드 피트랑 이 배우들이 방한까지 해서 막 그 팬 미팅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홍보를 했는데도 완전 글로벌 흥행 수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블리트레인이랑 결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지금 윤관님도 말씀하시는데 대사빨로 조지는 거 있잖아요. 대사빨로 조지는 그 느낌도 블리트레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유머 코드가 미국식 개그를 치는 것도 약간 블리트레인이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리트레인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요 스턴트맨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뭐 운 좋게 시사회에 당첨이 돼서 보고 왔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름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주연은 라이언 고슬링이랑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이렇게 주연을 맡아줬죠. 근데 영화 보실 분들은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진짜 캐스팅 잘했다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들었어요. 일단 이 라이언 고슬링 배우가 맡은 역할은 그 극 중에서 꽤 이름 있는 스턴트맨 역할이에요. 스턴트 액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재활 과정을 거치고 잠적해버린 그런 그 전설의 어떤 스턴트맨 이고 요 에밀리 블런트는 처음에는 촬영 감독인데 요 촬영 감독 시절에 요 라이언 고슬링이랑 요
비밀 연애를 하다가 라이언 고슬링이 부상을 입고 잠적을 해버린 다음에 혼자 그 잠적해버린 그 시간을 보냈어야 했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고편에도 잠깐 나오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그 상의 탈의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근육이 와 진짜 그 탄탄한 근육을 탁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도 어렵고 저 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전설의 스턴트맨을 연기하기 위해서 진짜 몸 관리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도 너무 낡았죠. 요즘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잘 안 팔죠. 옛날 우리 어릴 때나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종류별로 다 하나씩 다 있는 그런 박스 이런 거 팔긴 했지만, 어쨌든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서 로맨스, 액션, 코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작품 안에. 그래서 이런 로맨스 연기도 해야 되고 액션 연기도 해야 되고 코믹 연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주연 배우들이. 거의 모든 장면에 주연 배우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걸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웬만한 연기력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역할인데 이 라이언 고슬링은 요런 것도 능청스럽게 다 소화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최적의 캐스팅이었다,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도 그 이전 작품들의 결을 보면은 되게 강한 여성,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나 아니면 툼레이더나 시카리오나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은 되게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많이 나왔잖아요. 왜냐면은 액션을 잘 해요. 액션을 잘 하니까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였나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스턴트맨에서는 되게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약간 푼수 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계속 강한 여성의 이미지만 봐오다가 아 맞아, 옛날에는 이런 역할도 하던 분이었지라는 거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서 이 스턴트맨에서 사랑스러운 푼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되게 반가웠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맹한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을 나름대로 잘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나오는지 모르고 봤기 때문에 이분을 언급하는 거는 스포일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에 당당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는 것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007로 지목이 된 우리 앨런 테일러 존슨이 출연을 합니다. 이게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봤다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웠고요. 왜냐면은 제가 바로 이 감독님의 전작인 블리 트레인을 통해서 앨런 테일러 존슨이 입덕한 사람이거든요. MCU에 퀵실버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키게즈에 출연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저런 배우가 있구나 이 정도였지 막 그 좋아하는 그런 감정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블리 트레인에서 맡았던 텐저린이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멋있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배우한테 입덕을 했거든요. 극 중에서는 인기 스타인 톰 라이더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콜트라는 인물이 이 톰 라이더의 전속 스턴트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그 빌런 역할이에요. 그동안의 작품에서는 뭐 빌런보다는 관객들이 좀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쁜 놈으로 나와가지고 평소에도 좋아했던 배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반가운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작품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스턴트맨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앨런 테일러 존슨이 차세대 007로 캐스팅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007의 제임스 본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는 말을 할 때도 목소리 톤이 좀 중저음에 깔리는 그런 목소리 톤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 I'm 제임스 본드, 뭐 제임스 본드, 뭐 이런 식으로 좀 깔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스턴트맨에서 대사 치는 걸 보니까 앨런 테일러 존슨의 목소리 톤이 이런 까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하이톤이거든요. 그죠?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했던 제임스 본드도 수다스럽다라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약간 촐싹대는 그런 하이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진중하게 깔리는 목소리 톤이잖아요, 다니엘 크레이그도. 근데 앨런 테일러 존슨이
여기서 대사 치는 걸 보니까 물론 이 작품에서는 어울리는 역할이었지만 저 사람이 007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임스 본드의 목소리의 이미지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살짝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뭐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직 촬영도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미리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는 좀 기우긴 한데 그냥 요 스턴트맨의 그 목소리를 듣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싶은 배우들이 몇 명 더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보면서 놀랐던 저 사람이 나와! 라는 그 놀랐던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보시라고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꽤 이름값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나와? 싶은 정도로 나오니까요. 그런 거 한번 기대 포인트로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의 장르를 보면은 액션, 코미디, 로맨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요걸 딱 봤을 때 느낌은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뭐 저 역시도 영화 보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요소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다 챙겨가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메인은 당연히 액션이고요. 스턴트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메인은 액션 장르로 끌고 가고 그 사이사이에 코미디랑 로맨스 요소를 첨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특히 이 액션에 좀 더 힘을 준 느낌이 있어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스턴트맨인 것도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액션 연출들만 보면은 웬만한 진짜 그냥 액션만 하는 그런 영화만큼의 공을 들여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막 대단한 액션 장면들이 다 모여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영화 본편을 관람하면은 예고편에 나왔던 그 액션들이 다였고, 그 예고편이야말로 그 영화 본편에 나오는 액션 씬들의 엑기스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턴트맨은 오히려 반대 케이스입니다. 예고편에 여러 액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본편에는 그 이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제 기대치가 낮아서 뭐 좀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싶기도 해요. 워낙에 기대를 안 하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개그 타율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뭐 그냥 말장난 개그 같은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른 영화들을 끌어와서 직접적으로 제목을 언급을 한다던가 그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영화들을 패러디하거나 대사를 인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좀 적시적소에 잘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요소긴 한데 이미 뭐 정리가 돼서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국내 시사회를 여러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저 대사가 여기서 가져온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작품들은 아예 대놓고 배우 이름이라든가 영화 제목들을 언급하면서 영화상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좀 반가운 느낌도 들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그 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약간 영리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이렇게 다른 영화들의 대사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하거나 이렇게 그 개그 요소로 쓰는 게 뭐 개그 분량을 챙기는 것도 있는데 제목이 스턴트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 액션 영화들에 대한 존중도 함께 담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같이 들게끔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영리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식 개그인가요? 라고 하는데 좀 비슷합니다. 좀 미국식 개그가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로맨스 부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콜드와 조디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감정선들이 꽤 절절합니다. 메인은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 조디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콜트의 노력에서 다 이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트가 스턴트 씬을 찍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당한 그 좌절감 때문에 갑자기 이 여자친구였던 조디한테 말도 안 하고 잠적을 해버린다라는 그 상황이 초반에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빡치겠어요. 거의 잠수이별급인데. 그래서 이 조디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한 이 콜트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영화에서 발생하는 그 사건들이 이제 나비효과처럼 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감정선들이 꽤 재밌게 구성이 됐다 이런 느낌이
썼습니다. 원작보다 개그 요소가 많은가 보군요 라고 하는데, 블리트레인 재밌게 보셨으면은 좀 만족하실 만한 말장난 개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비꼬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말장난으로 개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류였던 것 같아요. 원작은 안 봐가지고 원작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리트레인보다는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블리트레인보다 개그가 좀 더 대중적이게 좀 구성을 했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결이 다소 좀 헐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굵직한 사건의 흐름은 잘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 자잘한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결국 그 굵직한 사건들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 사이의 연결이 다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이런 자잘한 사건들을 다 기획을 해놓고 연출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연출을 하고 싶고 이런 액션씬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만든다, 요런 느낌이 들게끔 구성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신가님이 그것까지 잘하면 깐느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긴 하죠.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좀 아쉽긴 했는데 사실 그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보면서 뭐 크게 뭐 감상에 방해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촘촘한 개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액션 영화라 할지라도 관객이 저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관객이 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런 개연성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거 보실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소 좀 헐겁더라도 영화 전체적인 맥락은 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액션 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은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스펙타클이나 잔재미들을 더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무엇보다 스턴트맨이라는 그 직업이 모든 액션 영화에 다 나오지만 어떤 액션 영화에도 안 나오는 직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액션 영화에 다 분명히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액션 영화에도 나오진 않는 게 스턴트맨이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이 스턴트맨이라는 직업에 대한 헌사와, 그리고 과거 액션 영화들에 대한 존중을 이 정도 퀄리티로 그 헐리우드에서 담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미 같은 것들 떠나서, 뭐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봤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보다 액션 스케일이 꽤 크기 때문에 극장 관람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성룡 영화처럼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옆에 실제 이 스턴트맨을 촬영하면서 찍었던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스턴트맨들의 그 액션씬들 촬영 현장 같은 메이킹 필름을 그 옆에 틀어주거든요. 이 촬영 현장이 아닌 영화를 볼 때 액션 장면을 보면서 저거는 CG 썼겠지, 저거는 뭐 세트에서 찍었겠지,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옆에 메이킹 필름이 나오는데 저게 세트가 아니었어? 저게 진짜 뛰어든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거를 그냥 찍은 거야? 당연히 CG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진짜 그냥 찍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메이킹 필름 넣어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다 보고 나면은 그 쿠키 영상도 하나 나오니까 그거 다 보시고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 관람을 적극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범죄도시 4가 상영관을 거의 다 혼자 다 처먹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턴트맨이 상영관을 얼마나 확보가 가능할지는 뭐 다음 주에 개봉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챌린저스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챌린저스도 범죄도시 4가 상영관 다 처먹고 있어가지고 진짜 상영 시간대가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봤네. 챌린저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예매하려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용산 아이파크몰 CGV 저녁에는 모든 관이 범죄도시 4 좀 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이제 이거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이건 좀 너무했어. 이거는 해도 너무했어. 일요일 저녁에도 자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8시에만 관 3개에서 상영을 해대니. 시장 논리에 의해서 관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영관을 많이 배정하겠다. 이거는 오케이. 상영관이 없어서 못 보고 매 회차가 만석이고 이래서 많이 잡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텅텅 비었는데 아니 널널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범죄도시 2, 3 때도 그랬고 파묘, 서울의 봄 다 상영관 많이 잡긴 했어요. 근데 지금이 범죄도시 4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근데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걸 영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보고 싶은 영화가 지금 개봉작 중에 없는데 범죄도시 4라도 거론하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관 앱 실행해가지고 다른 작품의 상영 시간대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똑같은 날에 개봉한 작품도 메인 시간대는 다 뺏겨버리고, 지금 챌린저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관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는 다 빼버리고 평일 아침 시간, 평일 심야 시간 이럴 때 배정을 해놓고,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뭐 오후 6시, 7시, 8시 이런 시간대는 상영하지도 않아요. 다 범죄도시가 처먹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넣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말해놓고 나니까 제가 약간 미니진이 돼가지고 미니진에 빙의해가지고 너무 막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의 시내버스 배차 시간급입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고, 챌린저스도 있고 쿵푸팬더 4도 있는데 그냥 범죄도시 4로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일요일 저녁에 IMAX랑 4DX 빼놓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범죄도시 3 때도 좀 너무하긴 했어요 라고 하시고,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넋두리가 심했네.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1편이 680만, 2편과 3편이 각각 1000만을 넘긴 초인기 시리즈물 범죄도시의 4번째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무술감독 출신인 허명행 감독이 시리즈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아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뭐 앞서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던 황야에서 많은 분들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감독과 같은 주연 배우, 마동석과 허명현 감독, 이 구성인 범죄도시 4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죠. 저는 뭐 개봉 첫날이 마침 휴가여가지고 개봉 첫날 조조 첫 상영으로 감상을 하고 왔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앞서서 열변을 토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볼만했어요. 저는 늘어지는 구간 없고 시간 잘 가고 액션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조조 상영 티켓값은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좀 1편에 비해서는 아쉽다, 뭐 2편에 비해서는 아쉽다, 3편보다는 좀 낫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비교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범죄도시 시리즈가 뭐 8편까지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1편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는 1편과 2편은 따로 떼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1, 2, 3, 4편이 나왔잖아요. 1편과 2편 그리고 3편과 4편은 서로 떼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뭐 평행세계의 마석도의 느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1편과 2편, 3편과 4편의 마석도는 완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제 3편 이후에 나오는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그냥 3편 이후로만 평가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브리드 디카프리오 님도 범죄도시 1, 2편이 3편보다 훨씬 좋았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편, 2편, 3편, 4편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마석도의 소속이 다르죠. 1편과 2편은 금천경찰서 강력반, 3편과 4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당연히 주변 동료들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3편에 접어들면서 2편까지 나왔던 이 전일만 반장, 최기화 배우가 연기했던 이 전일만 반장을 그리워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시고, 3편, 4편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일만 반장이라는 이 캐릭터의 부제로 꼽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 3편과 4편은 좀 떼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은, 마석도의 액션 스타일도 요 기점으로 딱 달라지죠.
1편과 2편에서는 관절기도 좀 쓰고 하면서 이종격투기 스타일로 6탄전을 벌이는데 3편과 4편은 완전 복싱 스타일로 갔죠. 이 액션 스타일도 3편을 기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마동석 배우가 빅펀치 복싱 클럽을 개관을 했죠. 뭐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아니겠지. 뭐 아닐 겁니다. 복싱 클럽은 최근에 개관을 했고 3편이 개봉하는 뭐 몇 년 전이니까 아니긴 할 건데 그냥 괜히 한번 연관을 시켜보자면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션의 호불호 스타일은 사람마다 뭐 갈릴 수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둘 다 만족스럽긴 해요. 둘 다 뭐 시원시원하니까. 근데 액션의 종류, 그러니까 뭐 이종격투기 베이스냐 복싱 베이스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액션에 대한 그 느낌은 1, 2편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편과 2편에 나왔던 액션들은 이 액션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이 1편과 2편을 한 번 더 재관람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편 같은 경우는 장첸이 나오는 모든 액션이 다 그랬고요. 2편 같은 경우는 그 강해상 숙소에서 원테이크로 그 액션 쫙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진짜 몇 번을 봐도 야 이건 진짜 잘 찍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버스에서 일기토 벌이는 1대1 맞다이 뜨는 그 장면도 그 정말 그 시원시원해요. 특히 마지막 피니시 할 때 그 버스 앞유리를 뚫고 이렇게 강해상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진짜 시원하게 연주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장면에서 약간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면서 야 이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1편과 2편에는 있었어요. 근데 3편과 4편은 여러분들 그런 장면이 있나요? 나만 없나?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뭐 여러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액션 장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라도 3편, 4편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액션씬이 없어요. 물론 볼 때는 재밌죠. 볼 때는 재밌고 배우들 고생했겠다. 시원시원하네 이런 생각이 볼 때는 들어요. 근데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작품을 찾게 하는 그런 시그니처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은 3편과 4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1편과 2편은 계속 회자되는 그 유행어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1편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언급하기도 힘든데 와 깡패다 뭐 이것도 있고 진실의 방으로 이런 것도 있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이 깨야 이런 것도 있고 뭐 내 아임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전 변호사의 인사에 너네 누군지 아니? 하얼빈 장첸이야 뭐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런 엄청 많은 유행어들을 1편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2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 말씀하시네. 너 납치된 거야. 이것도 있고 마지막에 누가 오야 이런 것들 뭐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3편과 4편을 보시고 나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 왜 범죄도시 시리즈 공식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메인 빌런과 1대1 결투를 벌이기 전에 마동석이 말장난을 던진다라는 그 공식이 있는데 4편은 당연히 최근에 봤으니까 무슨 말장난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이 3편에서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시리즈 전반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메인 빌런이 제일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3편 말고는 다 매력적이긴 했어요. 3편의 빌런이었던 그 주성철은 포스도 그렇고 전투력도 그렇고 뭐 다른 영화에서 똑같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메인 빌런으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좀 다소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1편의 장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레전드죠. 장첸 레전드고 2편의 강해상도 꽤 강렬했습니다. 4편에 나오는 백창기도 만족은 스러웠는데 너무 막 나가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 감상에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내용 하나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백창기가 그 필리핀 경찰 2명을 그냥 망설임도 없이 죽여버리거든요. 얼마나 앞뒤 없는 캐릭터인지, 얼마나 잔혹한 캐릭터인지, 얼마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캐릭터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씬을 넣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필리핀이라도 경찰이 2씩이나 죽었는데 너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막 나가니까 이게 오히려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봉 전에 한참 마케팅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역대 시리즈 빌런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빌런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엄청 했고 마석도가 꽤 고전할 거다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좀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백창기를 연기한 김무열 배우도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로 칼을 사용하는 스피디한 액션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이게 엔간에서는 마석도 걱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길 거를 알면서도 조금 걱정이 살짝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질 것 같다라는 그 걱정이 아니라, 아, 이기더라도 좀 부상을 많이 입겠다, 이런 걱정이 이제 전투 도중에 계속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좀 마석도도 고전을 했던 것 같고, 백창기도 전투력 면에서는 강력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긴 합니다. 백창기는 유행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네. 근데 백창기뿐만 아니라 이 4편 전반적으로 유행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파노님이 그저 빌런의 악랄함만 보여주기 위한 나열식 전개였던 것 같아요. 딱 저 얘기입니다. 자꾸 잔혹함으로 빌런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1, 2처럼 확실히 또라이 인상을 심어줘야 됨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인물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캐릭터를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이거에만 좀 집중이 되니까 오히려 좀 더 반감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빌런의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1편에 나왔던 위성락이랑 양태, 그 장첸의 오른팔과 왼팔, 이 두 명 이외에는 2, 3, 4편 전부 다 딱히 기억에 남는 이 빌런의 동료가 없어요. 1편은 사실 이 장첸 떼놓고 위성락이나 이 양태 두 캐릭터 각각만 봐도 한 명 한 명이 진짜 졸라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졸라 무서워요. 근데 2, 3, 4편에 나오는 그 빌런의 조력자들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초롱이 이야기 하셨는데, 마석도한테 조력하는 범죄자 감초 캐릭터가 또 시리즈마다 나오죠. 1편은 룸사롱 사장이었던 황춘식, 그 반범복 빌려주는 그 황춘식이랑 장이수, 요런 캐릭터들 진짜 매력 있었죠. 그 장이수 캐릭터는 2편과 4편에서도 재활용될 정도로 진짜 뭐 매력 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의 시리즈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그 황춘식이라는 그 캐릭터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어요. 그 인상이 딱 남잖아요. 3편에서도 뭐 사랑을 많이 받긴 했죠. 초롱이가 나오면서. 그래서 뭐 감쪽 캐릭터는 뭐 구축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이 장이수라는 캐릭터가 매력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이 시리즈 4편 중에 3편이나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이 이미지가 이 4편까지 오면서 많이 소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4편에서도 맹활약하긴 하는데 1편이나 2편에 비해서는 좀 식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 이야기가 지금 저 인파노님이 물어보신 4편의 개그씬 어땠냐, 이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존나 유치해졌어요 진짜로. 이게 3편은 웃기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4편은 개그 시도들은 많은데 실제 터지는 그 유효타 개그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 극장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들은 개그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정도의 말장난들. 그리고 이제 한 4편쯤 되니까 이게 타이밍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 요때 요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왜 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말장난 개그. 그리고 이 마석도의 디지털 문맹을 활용한 개그들. 이런 것들이, 아, 요거 요렇게, 요 타이밍에 요런 거 나오겠네,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돼가지고 4편에서 개그는 다소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 3편에 개그 하나는 진짜 좀 인정을 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왜, 러브 모텔에서 그, 불 킨다고, 조명 킨다고 버튼 눌렀는데, 그 물침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조명 나오면서. 그때 진짜 제가 극장에서 2번을 봤어요. 혼자 한 번 보고, 와이프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와이프 데리고 가서 한 번 보고 2번을 봤는데, 2번 다 막 그, 관객석이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에서. 근데 4편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빵빵 터지는 그런 개그 씬들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4편의 카메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저랑 같은 그 비연기자 카메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비연기자 카메오가 한 명 나오는데, 카메오 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분의 잘못은 아니고, 그분을 카메오로 써서 그 장면을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그 기획한 그 영화 제작 단계가 문제인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존나 유치했어요. 그분이 등장해서 하는 대사라든가 그분이 등장해서 나오는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차라리 이 설정 넣지 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웃기려는 장면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저도 민망했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게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제는 공식이 구축이 된 거의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다는 거를 이 4편까지 오면서 완전 그 대못을 박아버렸고요. 이게 공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메인 빌런이 얼마나 악랄한 짓 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 전환 딱 되면서 잡범들 잡고 있는 마석도 보여주고, 이때 마석도는 꼭 등판 장면과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메인 빌런이란 마석도는 극 내내 어떻게든 뭐 만나긴 만나더라도 싸움은 붙지를 못하다가 마지막에서야 1대1 이 1기토 상황이 발생하고, 1기토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동료들 뭐 달려오면서 뭐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달려오고, 다 끝나고 나면은 동료들과 함께 고깃집 같은 데서 뭐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이 큰 틀은 1, 2, 3, 4편 다 똑같죠. 똑같이 이런 공식이 흘러가고, 이 큰 틀 안에서 변주를 주면서 이야기를 좀 꾸려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4편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게 좀 먹힌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4편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막 열배를 토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볼 때는 그냥 그냥저냥 봐지는 작품이긴 해요, 또 이게. 그래서 4편까지는 이게 그럭저럭 먹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 국산 시리즈물 영화가 있다는 이 현상 자체는 반가운 거긴 해요. 모든 영화가 다 뭐 심오한 의미를 담아야 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이렇게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좀 불량식품 같긴 하지만 대중들이 이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필요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 2절, 3절에 4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5편부터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틀은 조금이라도 좀 깨려는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 범죄도시 4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열변을 토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어필은 했지만 그래도 흥행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넘기냐 못 넘기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넘길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넘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막말로 그래 뭐 니들 하는 말 맞다나 뭐 경쟁자가 없어, 상영관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몰아줘, 아니 이래도 못 넘기면 그게 진짜 쪽팔리는 거지. 어떻게든 뭐 넘길 것 같긴 한데, 야 씨, 이거 넘겨도 문제고 못 넘겨도 문제고 참 아리까리합니다. 물론 극장 상황 어렵죠. 알죠. 코로나 이후로 극장 상황 어려운 거 알고 한국 영화계도 어려운 거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여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눈 감아주지. 지금 이 범죄도시 4가 하고 있는 이 사태는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편부터 8편까지는 2부로 해서 좀 달라진다라는 기사가 났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배급사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데, 배급사가 ABO 엔터랑 플러스 M 요새 진짜 잘 나가는 듯? 그죠? 플러스 M에서 배급한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서울의 봉, 야씨, 범죄도시 1, 2, 3 다 했고 4까지 지금 다 플러스 M이 했죠. 헌트, 야씨, 너의 이름은, 야씨, 야 대단합니다. 지금 또 발표했죠. 뭐 추가로 더 나온다는 거. 요새 제일 잘 하고 있는 그런 배급사인 것 같긴 해요. 호프를 요 또 플러스 M에서 하네. 야 호프 1부구나. 아 호프도 1부야? 호프 파트 1이구나. 나 이거 몰랐어. 나 지금 알았어요. 호프가 파트 1으로 제작이 됐군요. 브래드 디카프리오님, 요 호프 모르셨나요? 나홍진 감독이고요. 캐스팅이 미쳤어요.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야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벤더, 테일러 러셀, 미쳤죠. 심지어 한국에서 촬영까지 했고요. 자연스럽게 영화 뉴스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메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요 스레드 나이트 시네마 채널에 오시면은 제가 영화 기사 같은 거 접할 때마다 바로바로 여기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정보 그냥 받아보신다 생각하고 팔로우 하시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홍진 감독이랑 마이클 패스벤더가 간장게장집에서 간장게장을 야무지게 빨아먹고 있는 요 장면이 이제 촬영이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이 호프 촬영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 촬영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지금 뭐 후편집 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 뉴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쭉 이야기해보자면은, 외계인 2부가 티빙에 이번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티빙 구독 중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계인 1부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는 진짜 그런 욕을 먹다가 넷플릭스랑 티빙이 공개되고 나니까 집에서 보기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평을 좀 받긴 했죠. 그래서 외계인 2부도 궁금하신 분들은 티빙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 개봉일 성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1편이 16만, 그리고 2편이 46만, 3편이 74만, 그리고 4편이 82만입니다. 야, 첫날 성적이 82만. 지금 자정 지났으니까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범죄도시가, 누적 관객수 190만을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기사 나겠네. 범죄도시 200만 돌파. 오늘 새벽에 날 수도 있겠다. 범죄도시 200만 돌파 요 나겠네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인 범죄도시 4의 스크린 수가 2882개예요. 스크린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게 쿵푸 팬더 4인데 제일 많은 게 2800개라고 했죠. 두 번째가 500개요, 500개. 야,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재밌게 보고 온 챌린저스 몇 개냐? 챌린저스가 400개. 여행자의 필요가 47개. 야,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잘 되고 있으니까. 축하는 해줘야지, 뭐. 방시혁 짤 있죠?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그게 적절한 지금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5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혹자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개봉 5주년이 아니라 MCU의 생명줄이 끊어진 MCU 장례식의 5주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네. 야, 근데 세월 진짜 빠르다, 그죠? 이 엔드게임 이때 난리였잖아요. 진짜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가지고 개봉 첫날 첫 회차 조조 아이맥스에서 보겠다고 막 사람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진짜 그때 그 좀 설렜던 마음이랑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벅차올랐던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리액션 영상이 있어요. 그 해외에서 어떤 극장에서 그거를 누가 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그 극장 반응을. 근데 그 해외 극장 관객들은 리액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셈블 할 때 막 와!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와! 이러면서 보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막 뭉클해져가지고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영상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제가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리액션을 했던 게 3스파 모였던 시리즈가 뭐였죠? 3스파 다 나왔던? 그때도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가지고 개봉 첫날 조조상영을 수원에 있는 아이맥스관에 갔는데 진짜 관객석이 가득 찼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달려온 거예요. 3스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그 해외 관객 리액션처럼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선빵을 쳤어. 박수 선빵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 치고 이거 있잖아. 휘 하는 거. 제가 지금 밤이라 가지고 이거 못 하겠는데 이렇게 휘 막 휘파람 불고 막 엄청 막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데어데블도 잠깐 나오잖아요. 데어데블 나올 때도 막 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얘기한다고 스포일러고 한 사람 없겠지? 어쨌든 그때 한번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관크라기보다는 그 상영관 전체가 막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이야기로 넘어가서 CGV 주차비 관련 어떻게 생각함? 이라고 해서 이 보배드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CGV에 갔는데 이 CGV가 있는 그 상가의 주차장이 만차였대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주차장에다가 그 CGV가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다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이 글쓴이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멀티플렉스관은 부대시설, 주차장 포함까지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까지 계산돼서 영화표에 녹여져 있다고 보는데 영화표 예매하고도 주차장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다른 곳에 주차를 한 그 주차비도 이 극장에서 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형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 글을 썼는데 야,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거 모른다더니 진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차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말 그대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이게 티켓값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인 거지. 이 사람이 이런 걸 써서 내 상식으로는 티켓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 주차비도 라고 하는데 어떤 상식이면은 어떤 상식이면은 이 티켓값에 주차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굳이 이 보배드님이라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 이 정성스럽게 질의응답 내용 스크린샷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길 정도면은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살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말씀 잘하셨다. 그러면 걸어서 오는 사람은 티켓값 깎아주냐? 그지, 그 말이지. 대중교통 타고 오면 할인해줘야 될 때 그래, 버스 타고 오면 버스비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가져오는 이유,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이러지 말자. 화제가 되고 있는 극장 관크 케이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 가지고 와서 방송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 캠페인 아시겠죠?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 사람들이 휴대폰 매너 모드는 요즘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워치는 그냥 켜놔가지고 뭐 팝콘을 집어먹거나 할 때마다 손목 스냅이 인지가 될 때마다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가지고 괜히 옆 사람이나 뒷 사람만 스마트워치 불빛에 관크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요 스마트워치 다들 끄시거나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워치에는 극장 모드가 있어요. 영화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애플워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쓰셔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겨울 때는 이 소매가 다 기니까 소매로 좀 덮어놓으세요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라서 소매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장 모드라든가 아니면은 전원을 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뭐 내일 부산 여행을 가게 되어서 하루 일찍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편집본은 월요일 오전이 아니라 화요일 오전에 올라가게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일요일날 부산에서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편집 시간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파노님은 주무시기 전에 왔다고 하시다가 끝까지 계시다 가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상 이렇게 채팅 참여하고 해보니까 재밌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오셔서 매주 토요일 밤 11시마다 하고 있으니까 자주 오셔서 채팅으로 활발하게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